네, 오늘 반갑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한 분이 빠져가지고 좀 속상한데 감기 몸살이라니까 더 속상하네요. 여러분들 또 조심하시고, 그죠? 감기 제 사촌이 아니라 조카도 걸리고 다들 감기 때문에 힘드신 것 같은데 몸 관리 잘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저는 오늘 이사를 해서 근처로 이사하긴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난리였습니다. 아내가 지금 집에서 엄청 고생하고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차를 타고 왔어요. 어제 제가 내드린 문제인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모르고 제가 냈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남아서 하셨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자, 문제 풀어드리고 간단하게 갈게요. 자, 제가 어제 설명은 해드렸는데 심플하게 해드릴게요. 늦는 연산은 값을 비교하는 연산이에요. 값을 비교하는 연산. 이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 타입인 안녕, 그쵸? 두 개는 true다. true가 반응. 자, 안 따라 쓰셔도 돼요. 이거 제 거 그냥 받아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쓴 것도 정답이에요. 제가 다 봤어요. 자, 여기 동등 비교 연산이에요. 동등 비교. 이렇게 쓸까요? 동등 비교 연산. 자, 여기 정답은 옵션 키가 이상하게 먹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 바꾸고. 기본형과 자료형을 비교해서 펄스여야 하지만, 그렇죠? 동등 비교 연산은 값을 비교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자료형에서 값을 빼와서 비교한다. 자, 자료형에서 값이 존재하면 값을 빼와서 비교한다. 그래서 true를 반응. 현재 이 자료형이 래퍼 클래스이기 때문에 값이 존재하는 거죠. 이 자료형이 뭐기 때문에 래퍼 클래스이기 때문에 값이 존재해서 그 값을 빼오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완전 동등 비교 연산이에요. 자, 완전 동등 비교 연산은 기본형과 자료형을 비교했기 때문에 당연히 펄스예요. 안 써도 된다니까요. 들으세요. 그냥 듣고 여러분들 걸로 하세요. 여러분들 걸로 하세요. 안 적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안녕과 안녕은 자, 자료형이죠. 자료형은 비교 연산을 할 수 없어요. 자료형은 비교 연산을 할 수 없어요. 자료형은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 연산을 할 수 없다. 저는 랩하는 값이 있고 그쵸? 저도 그걸 물어볼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더 낼 수 있겠죠, 그쵸? 래퍼 클래스의 자료형에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 연산을 할 수 있다. 그쵸? 자료형은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값을 비교해서 true가 많아. 자, 요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쵸? 자료형에서 값이 존재하면, 그쵸? 자료형에서 값이 존재하면, 근데 자료형에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쵸? 보통은. 근데 자료형에 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래퍼 클래스란 뜻이에요. 래퍼 클래스는 뭐다? 기본형을 지원해주는 클래스를 래퍼 클래스라 한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같이. 자, 그 전에 제가 키를 조금 바꿀게요. 잠시만요. 자, 키보드를 윈도우처럼 해놨는데 너무 불편해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해보세요. 예, 이 맥에서 키보드를 윈도우처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바꿨는데 지금 제가 키보드를 다른 걸로 바꾸는 바람에 조금 쉽지가 않네요. 그럼 보조키라는 곳에 가면 지금 현재 컨트롤 키랑 커맨드 키를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게 써서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바꾸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바꿔놨는데 제가 쓰는 키보드가 조금 불편해서 원래대로 바꿀게요. 지금 현재 단축키가 몇 개가 안 먹혀서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제가 이걸 한 이유가 지금 현재 요게 지금 안 먹혀서 단축키가 안 먹혀서 자, 여기 와서 혹시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또 윈도우 내가 맥을 쓰는데 단축키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알려달라고 하면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와서 방금 했던 거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new string에 그쵸? 안녕이죠, 그쵸? 안녕. 이거랑 new string에 안녕이죠, 그쵸? 자, 지금 현재 펄스가 뜨고 있네요, 그쵸? 이게 원래 true가 떠야 할 것 같은데 자료형 자체를 비교하면 이거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쵸? 형 변환을 아예 안 해버리네요, 그쵸? 형 변환을
자,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게요. 내가 안녕이랑 비교하면 안녕이랑 요거랑 하면 하는데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유를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언어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자, 요거는 true가 뜨죠, 그쵸? 자, 요건 true가 뜨고 이건 false가 뜨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유를. 자, 요게 true면 얘도 true여야 할 것 같은데 왜 얘는 false인가? 그쵸? 얘는 왜 false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와서 자, 래퍼 클래스의 사용은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값을 비교해서 true여야 하지만, 그쵸? true여야 하지만, 그쵸? 결과는 false예요. 자,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이 동등 비교 연산 앞에 값이 존재해야지, 값이 존재해야 자료형에서 값을 찾아요. 값이 존재해야 값을 참조하려고 노력한다. 동등 비교 연산은 어떻게? 동등 비교 연산에 한쪽 면에 한쪽에 값이 존재해야 자료형에서 값을 찾는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여기 둘 중에 하나는 값이어야 값을 찾으려고 하지, 자료형끼리 비교할 때는 위에처럼 어떻게 그냥 자료형끼리 비교하니까 안 돼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쵸? 자료형은 값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 연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x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x 넌 볼 것도 없이 false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값이 존재해야지 하나에서 값을 빼려고 노력하지, 참조한 값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둘 다 뭐일 때는, 자료형일 때는 그냥 위에처럼 무시하고 false를 반환해요. 어렵지 않죠, 그쵸?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게 좀 보기가 싫은데 저는 한 칸 띄우는 게 좋아요. 한 칸 띄울게요, 그냥. 자, 저는 한 칸 띄우는 게 좋아요. 자, 이게 좀 더 보기 좋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저는 이게 좀 더 나은데 너무 정신 없어요. 그리고 자꾸 오류 뜨는 것도 저것 때문인 것 같아요. 없다는 뭐 상관없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띄울게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쭉 쓰시고. 자, 사과, 배, 자두, 딸기를 순서대로 저장하는 배열 자료를 생성해 보세요. 그쵸? 생성해 보세요. 자, 생성은 이렇게 하고, 그쵸? 사과, 배, 자두, 딸기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 표시를 하고, 사과. 근데 이제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도 되니까 작은 따옴표를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쵸? 자, 여기에 이제 자료를 생성. 자, 여기서 내가 두 번째 자료를 출력하려면 얘를 재사용해야 되니까 변수에다가 참조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두 번째 자료를 참조.
자, 요게 두 번째 어레이에서 두 번째 인덱스의 값을 참조한다. 내가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화면에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도큐먼트 라이트를 해도 되고, 그렇죠? 자, 라이트를 해도 되고, 아니면 콘솔.로그를 해도 되겠죠. 일단 스크립트를 쓰셨어야 되겠죠? 스크립트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요렇게 그냥 정답을 써드릴게요. 자, 여기서 내가 수박을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어레이에 푸시 해서 밀어 넣는다고 했어요. 푸시. 그런데 내가 요 길이를 알고 있어요. 저 인덱스를 알고 있어요. 길이가 아니라 인덱스를 0, 1, 2, 3. 그러면 요 방법 말고, 자, 요 방법 말고 어레이에 네 번째에 수박을 넣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어레이에다가 수박을 푸시하는 방법도 있고, 어레이에 네 번째에다가 수박을 넣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위 자료의 길이를 출력하세요. 그러면 어레이에 필드인 랭스가 참조하고 있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안녕의 결과가죠. 그죠? 결과가 무엇인가? 문자열인 스트링을 반환해요. 그렇죠? 문자열인 스트링을 반환해요. 이유는 타입 오브가 기본형은 타입 오브도 연산자예요. 타입 오브 연산자는 기본형을 string, number, bool 이렇게 반환을 해줘요. 각자 이름으로 반환을 한다. 각자 이름 어떤 게 있다고요? 그쵸. 스트링 앞에 했으니까 불리언. 그쵸. 그 다음에 넘버.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저 오브젝트. 모든 자료형을 오브젝트로 반환한다. 뭐가? 타입 오브 연산자는 모든 자료형을 오브젝트로 반환한다. 지금 현재 요것은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연산자다. 그래서 안녕이라는 값을 참조하는 오브젝트 스트링이다. 저희가 어제 낸 문제가 될 거예요.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하다. 여기서 나는 뭐가 좀 어려웠다. 타입이라는 용어하고 타입.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가 그쵸. 우리 아직 안 배워서 너무 어렵죠. 저 그거 배울 거예요. 타입 클래스라는 걸 오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변수랑 수 그다음에 상수랑 연산자 부울 문자열 그다음 문자열 인코딩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하고 출력을 하고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풋 아웃풋도 배웠고요. 그렇죠? 인풋 아웃풋도.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볼 거냐면 함수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함수. 자, 여기 플러스 버튼에서 자, 여기 홈워크에 들어오잖아요. 홈워크. 자, 이럴 때는 홈워크 닫으시고요. 그냥 이렇게. 홈워크 닫으시고. 자, 홈워크에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될 때는 홈워크를 닫으시고. 자, 위에 거를 한번 클릭한 후에 새 파일 해도 안 되면 자, 여기 와서 여기를 하나 찍으세요. 하나를 찍고, 그쵸? 여기라는 거는 홈워크 말고 자바스크립트 스터디 여기서 뭔가를 하나를 찍고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떠요. 자, 홈워크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서 그래요. 지금 현재 14까지 했으니까 15 함수예요. 15 함수. 함수는 레슨 15고 펑션이에요. 펑션. 펑션은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기능이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기능들의 집합을 펑션이라고 불러요. 어떤 기능들의 집합을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HTML5가 될 거고요. 저 밑에 거 내려서 코고 그다음에 타이틀은 함수예요.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해보자.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H1 붙여놓고 자, 일단 함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스크립트 우리가 로그라고 하고 이때 요 로그 자 로그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넣었을 때 요 로그가 함수입니다. 요게 함수 아이고 요게 함수입니다. 함수. 이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해 보는 거예요. 정의. 자,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드니까 펑션에 add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여기에 규칙이에요. 자, 규칙 함수를 정의하는 규칙 꼭 앞에다가 펑션이라고 써야 돼요. 뭐라고? 펑션이라고 쓰고
펑션 잘못 썼네였죠? 펑션. 그다음에 이름을 써야 돼. 이름. 그리고 여기 가로를 소가로, 그죠? 소가로. 자, 소가를 쓰고 중가로로 스코프.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영역. 나 이 함수의 영역을 지정해야 돼. 영역. 여기 뭐예요? 함수의 영역. 자, 스코프를 지정해야 돼요. 스코프. 자, 여기를 매개 변수를 받는 괄호, 매개 변수를 받는 괄호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매개 변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매개 변수. 그래서 이렇게 규칙 함수 쓰고 이름 쓰고 소괄호 쓰고 그 다음에 중괄호 쓰고. 자, 이 가로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은 자, 요게 소가로, 그 다음에 요게 중가로, 그렇죠? 이게 대가로가 됩니다. 대가로는 우리가 언제 사용했죠? 그쵸, 리스트, 어레이를 할 때 썼죠. 어레이를 할 때 썼어요. 우리 중가로는 언제 쓰고 있죠? 그쵸, 스코프를 지정할 때 쓰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소가로는 언제 쓰고 있죠? 그쵸, 매개 변수를 할 때 쓰고 있어요. 자, 우리 매개 변수는요, 이름이 많아요. 매개 변수를 우리가 보낼 때는 파라미터라 불러요. 파라미터. 자, 한국말로 매개 변수고요. 그렇죠? 보내는 것을 파라미터. 내가 무언가를 보낸다.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받은 것을 argument라 불러요. 받은 상태를 argument라 해요. 영어로 쓸까요? argument가 하나고요. 복수를 받으니까 치 이렇게 하죠. 파라미터도 영어로 파라미터가 되겠네요. 참. 파라미터스 이렇게 하죠. 여러 개니까. 그래서 여기를 어떤 사람은 파람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arguments라고도 해요. 여러 개를 받으니까 여기를 파람스라고도 하고, 그쵸? arguments라고도 해요. 내가 받아서 쓰는 거니까 arguments, 그쵸? 또 누군가가 보내니까 파람스. 자,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무언가를 더해달라고 부탁하는 함수예요. 자, 여기 무슨 함수다? 무언가를 더하기 연산을 했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에 받아야 돼요. A, B라는 매개 변수를 받을 거예요. 자, A, B라는 매개 변수를 받을 거예요. 자, 이때 매개 변수는 앞에다가 let const를 쓰지 않아요. 생략. 자, 아시겠죠? 매개 변수는 무엇을? 선언을 생략해요. 자, 매개 변수는 선언을 생략한다. let을 생략. 자, 매개 변수는 변수지만 let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는 함수라고 해볼게요. 자, 요런 함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호출해서 재사용을 해요. 자, 재사용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자, 재사용은 우리가 이 코드를 호출만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재사용이라 불러요. 자, 호출만 해도 쓰는 게 중요해요. 호출만 해도. 여러분들이 복사 붙여 넣기는 안 돼요. 자, 복붙 X, 그쵸? 코드를 복사 붙여 넣으면 그건 재사용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이렇게 복사해서 어디다가 붙여놓고 쓴다. 이렇게 복사해서 내가 이렇게 붙여놓고 쓴다. 또 붙여놓고 이렇게 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재사용이 아니고요. 그쵸? 재사용이 아니고 내가 변수처럼 요 add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것은 재사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호출해서 쓸 건데 내가 이렇게 매개 변수를 지정해 놓으면 꼭 매개 변수를 보내야 돼요. 어떻게? 자, add를 호출할 때는 내가 20 더하기 30의 결과를 출력하라 하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프린트라는 함수가 없죠, 그쵸? 프린트라는 함수가 없으니까 console.log라고 쓰죠, 그쵸? 로그. 그리고 리절트를 안에다가 넣을게요, 그쵸? 지금은 코드가 두 줄이지만 내가 여기다가 100줄, 200줄 써놓고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호출해서 이렇게 재사용. 우리가 console.log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재사용을 하는 거죠.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에서 Open with Live Server. 자, 콘솔에 보면 이렇게 50 출력되고 있죠. 50 출력되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호출만 해도 내가 또 호출만 해도 어떻게 더하고 출력을 해줘. 그렇죠? 자, 더하고 출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재사용이 목적이다.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 것을 복수의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 코드의 집합을 넣어 놓고 그것을 뭐예요?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럼 이 매개 변수는 뭐예요? 매개 변수. 그 안에 있는 코드의 값들, 연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죠.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매개 변수. 자, 이때 보낼 때는 파라미터, 받을 때는 아규먼트인데 그냥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이게 파라미터냐? 자, 파라미터. 여기 파라미터로 써져 있죠, 그렇죠? 파라미터. 그냥 이제 어디서 아규먼트라 그러면 아, 이 파라미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크게 대단한 건 아니고 이걸 이제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불리고 이렇게도 불린다. 그렇죠? 이 얼규먼트를 줄여서 얼거스라고도 한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재사용하는 함수를 통해서 매번 더하고 로그를 출력하는 것을 할 수 있죠. 더하고 로그를 출력하고 더하고 로그를 출력하고. 자, 우리가 함수를 지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위에 지정을 해도 되고요. 자, 위에 지정을 해도 되고, 자, 이렇게 밑에다가 지정을 해도 돼요. 자, 펑션에, 자, 이번에는 곱하기를 해요. 멀트. 자, 멀티플의 멀트고요. 자, 멀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멀트라고 해도 되고. 자, 가로 열고, 자, 중괄호 하고. 자, 이번에도 두 개를 곱하려고 A, B를 해.
자, 이번에는 로그를 출력하지 않고요. 자, 이번에 로그를 출력하지 않고 결과를 반환만 해보려고 해요. 반환. 자, 우리 함수는요. 반환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반환. 그게 뭐냐면 return. a 곱하기 b. 자, 요거는 뭐냐면 함수에서 무언가 실행한 결과를 반환하는 실행 명령어예요. 명령어. 자, 함수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정 데이터를 반환한다. 자, 이 반환이 뭐예요? return이에요. 반환이 다른 말로 return. 자, 반환이 return. 자, 그리고 함수는 밑에다가 쓰든 위에다가 쓰든 상관없어요. 함수는 자, 위에다가 쓰든 밑에다가 쓰든 자, 밑에 작성해도 위에서 호출 가능하다. 이것을 함수의 호이스팅이라 불러요. 자, 이거 어디다 들었는데 그쵸? 자, 여기서 이제 호출해 볼게요. 자, 로그에 멀티플에 55 99 이렇게 하면 곱한 값을 여기에 톡 떨어뜨려요. 여기 톡.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우리가 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넘버에 자, 55에 자, 넘버는 뉴 연산자를 안 써도 동작해요. 보통 래퍼 클래스들은 이렇게 뉴 연산자를 쓰지 않아도 동작하도록 우리가 스태틱 정적으로 저장돼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렇게 뉴 연산자 안 써도 되고 여기서 to string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때 to string이 뭘 반환해요? 55의 이진수를 반환하죠. 55의 이진수를 반환하죠. 자, 55의 이진수를 반환합니다. 이때 이진수를 반환. 자, 우리 배워봤어요, 죠? 반환하는 데이터가 요게 되는 거였죠. 그럼 여기 toString에도 return이 저장 선언돼 있는 거죠. return이 선언돼 있어서 여기에 이진수를 반환을 했던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실행되는 거 볼게요. 자, 보면 여기 곱한 값, 그쵸? 여기다가 이진수. 그쵸? 자, toString에 return이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출력이 가능한 거였어요. 자, 쉬었다 와서 나머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쉬었다.